그런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들어서 총 12번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공화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 한 건과 논평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2시간 15분간의 쇼, 이제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전 언론을 이용해 2시간 15분 동안의 생방송 쇼, 문재인 팬클럽과의 대화를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은 전파 낭비입니다. 사적 팬클럽 모임은 그냥 청와대 사랑채를 빌려서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화나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이 모임을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각색했지만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다문화, 탈북민 다 있었지만 정작 20대, 30대 남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정에 불만이 많은 20대, 30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철저하게 기획된 TV쇼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질문은 이미 MBC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되고 검열된 질문이었으며 철저히 대국민 사기극을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쇼에 가장 분노를 표출한 국민은 대학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식적인 비판을 넘어 좌파들의 선전, 선동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 위선, 거짓에 진절머리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북콘서트, 팬미팅, 부흥회쇼, 대깨문 포르노, 문팬의 정모, 정권 홍위병, 대국민 사기극 방송 등등의 비판은 청년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검찰개혁, 동선호 화법화 등 좌파 코드와 친북을 평화로 가장한 대깨문들의 합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문재인 씨,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황교안 대표의 돌발적인 단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20일부로 무기한 당식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단독 회동을 제의했지만 청와대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 앞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경호 규정 때문에 당초 청와대 분수대에서 국회로 단식 장소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흔하지도 않지만 삭발에 이어 단식을 통해 당찬 의지를 보이겠다는데 이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당의 반응이 그렇다 쳐도 다른 정당에서도 국민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한국당의 저변에는 느닷없다, 뜬금없다는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번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맥락상 돌발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투쟁 방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분출하는 쇄신과 개혁의 요구에는 보수 대통합으로 응답하였고 또 황교안, 나경원, 동반 퇴진의 요구에 단식 농성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곡성의 영화 대사 중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인지 보수정당의 공동대표로서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문재인과의 싸움을 시작하면 강한 외부의 적에 맞서야 하니 당 내부가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부대 효과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리더십의 붕괴와 외부에 강한 적이 없어서 초래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리더십,
황교안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강화는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고칠 생각은 않고 외부의 적을 공격하여 나의 이득만 얻을 생각이라면 그 결과는 필패일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선원 2명을 추방,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 11월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미국 워싱턴 DC 동포 간담회에서 민주평통 관계자가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 북송을 질의한 박상학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 대표에게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네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라고 폭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자유대안의 품으로 기순한 헌법상으로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을 추방,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제 송환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폭거로서 김정을 치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 탈북 의지를 꺾고 자유를 향한 희망을 빼앗아가는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은 이번 강제 송환 사건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만행의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한반도를 사회주의로 만드는 지소미아 파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한 천막 대투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저지하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 966일째,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 196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제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광화문 천막 대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50개 가까운 천막을 설치하고 지소미아가 국민의 안보와 생명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직시했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을 통해 대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지소미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일 간의 안보 문제가 아니라 해리스 미 대사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의 안보, 주한미군의 위험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강력한 그리고 굉장한 강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소미아 체결을 할 때 미국이 요청을 했고 동북아의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체결을 했습니다.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폐기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연장되느냐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친북 정권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이 대단히 크고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도발, 중국의 침탈에 대한 책임은 바로 문재인 씨가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그것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정권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권입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싸우겠다는 정권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과 싸우겠다면 싸워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파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안보 불강 정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말대로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가장 혜택을 보고 웃을 집단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고 한미일 3국 연대를 무산시키고 자유우방 국가의 연합을 없애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교조주의 3대 세습 정권, 남한의 토착 빨갱이들이 연합을 해서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만들려는 일환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MBC에 나와 국민 사기쇼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고 남북 관계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이런 상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듣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현 상황의 인식을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MBC에 나와서 국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고 잘못된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속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2년 반 동안 남북 대화, 한반도의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를 말하면서 평화 공조쇼를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2년 반 동안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습니다. 이 수모가 문재인 씨 개인의 수모였으면 얼마나 다행이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국격의 훼손이고 대한민국 국민 자존심의 훼손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정권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제부터 시작된 광화문 천막 대투쟁과 다음 주에 있을 여의도 천막 대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이자 정의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저항으로 막아내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이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예측했던 대로 300석이 아니라 317석인지 330석인지 이것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꼼수 또한 좌파 장기 집권 음모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좌파 연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삼권 분립을 침탈하고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언론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의 가장 유리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이 유리하지만 좌파 장기 집권 음모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가야 되지 말아야 하는 길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지만 검찰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검찰 죽이기 법안입니다. 지금 권력 게이트가 한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은 가족 사기단을 넘어 조국 게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병원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라전에 대한 게이트는 왜 아직 그냥 묻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가 한두 곳에서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게이트가 터지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노무현 정권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 중반기를 지나는 문재인 정권이 게이트에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 중의 꼼수, 악법 중의 악법,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겠다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의 목소리를 막는 정의의 목소리 재갈 물리기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음 주 패스트트랙 3정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든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장기 집권 음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저항하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구체적으로 말할 시기가 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인지 거짓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탄핵이 옳았던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단식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어설픈 통합을 들고 나왔다가는 우파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김무성과 유승민, 홍준표와 같은 세력을 내보내라는 것이 바로 저항의 뜻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 단식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반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장에 칩거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장기 집권의 음모와 삼권 분립을 침탈하는 공수처법안을 단식장에서 칩거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시기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여론 화살 피하기식 단식은 맞지 않습니다. 모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5%가 나왔는데 유승민과 통합을 했을 경우 지지율이 25%로 10%가 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 관한 지지율이 10%가 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대 총선은 21대 총선은 탄핵파들과 구국의 탄핵 반대 세력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천명하건대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갈 것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논평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위기 정국의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화하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대한민국 한계 여단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미 협상은 철로 위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도 같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는 죽기를 각오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나 집권 여당과 1, 2, 3중대 정당들을 이를 보고 비아냥거리거나 이 나라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한다면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자화자찬 쇼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이 좌파 독재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 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시행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유인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북중러 경로 정책과 일방적인 친북 정책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시밭길을 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숨어서 나라를 붉게 물들여 장기 집권하라는 개꿈에 취해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멉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인내가 무슨 소용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 국민 최선봉에 나설 것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어 논평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를 조건 없이 연장하라. 1991년 냉전이 종료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심지어 역사의 종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악의 세력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없다. 인간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 책임의 자유란 없다. 우리는 기계와 다를 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시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혼자, 일본 혼자 또는 미국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지소미아의 파기가 우리 자유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시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 위협이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즉각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소미아의 파기를 하나의 동떨어진 사건으로 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얽히고 설켜 있는 청구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1965년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에게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역사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역사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역사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 시점이 지금이다. 바로 우리 세대가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우리 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유한승이었습니다.